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몇 년 전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지금까지 치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제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질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이야기를 교훈 삼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이 글은 저의 고해성사이자 과거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말리기 위해 쓴 글이거든요. 저처럼 땅을 치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의 생사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었던 나이부터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보육원을 나가는 날이 되었을 때 원장님께 듣기로는 부모님이 저를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가셨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점은 어머니였을지 아버지였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을 닮아 제 외모가 조금 예쁘장한 점 하나뿐이죠. 학창시절에 고아라는 점이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사춘기 시절 부모의 부재로 인해 받은 상처는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럼에도 어긋나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점은 보육원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 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고 대학은 형편이 되지 않아 갈 수 없었지만 작은 회사의 격리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홀로 뭐든 해결하면서 자라야 했던 제게 처음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말을 건네준 그런 좋은 남자였어요. 솔직히 여자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세상은 많이 냉정하고 냉혹하잖아요.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티면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 나타난 남편은 제게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고 제게 고생이 많았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고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여유를 누려보지 못했던 제게 남편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고 즐거움을 알려주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안정감을 가진다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뒤늦게 알아서 그런지 사랑이 주는 단맛에 속절없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제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자란 남편의 청혼에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찼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절대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 말을 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늘 다정하게 웃으면서 제게 이것저것 알려주었죠.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꿈만 같았는데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미친 듯이 반대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남편이 없으면 못 살 것만 같은데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건가 하면서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거센 반대조차 남편이 다 막아주었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대신 시부모님과 합가를 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도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결핍이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되었던 저는 저를 못살게 굴든 말든을 떠나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게 타박을 하는 것도 애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보육원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시집살이를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은 무척 다정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정함은 시부모님을 보고 배웠단 말이겠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도 절대 모지신 분은 아니셨어요. 저를 타박하시다가도 조금 세게 말했다 싶으신 순간이 오면 제가 상처받았나 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시기도 했고
차가운 물로 손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보일러를 슬그머니 틀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저렇게 멋지게 키운 아들을 저 같은 고아에게 장가 보냈으니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저도 잘 알았고, 저 스스로도 남편이 제게 과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질게 저를 대하시면서도 끝끝내 마지막 순간에는 다정해지시는 게 귀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타박을 들어 시무룩해 하다가도 어머니 하면서 웃으면서 다가오고 나니 결국 결혼하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워낙 다정하신 분이셨습니다. 보통 며느리를 맞으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대접해 주시려고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 시대 때의 어른들은 특히 더 그랬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게 모닝커피를 타주시면서 함께 신문을 보자고 해주실 정도로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과분한 처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식이 아들이 하나 해서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 우린 딸을 낳고 싶었거든.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죠. 그런 시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도 너무 좋았어요. 이 집의 가족이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결혼을 한 지 4년 정도가 지나니 더 이상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절더러 딸아, 우리 딸 하고 불러주셨고, 저도 엄마, 아빠라고 불렀죠. 그러면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본인이 사랑받는 딸과 결혼한 사위인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저희 가족은 결국 그런 남편을 보며 하하호호 웃었어요. 무척이나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목욕탕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니 얼마나 친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저희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종종 술을 한 잔씩 마시곤 했었어요. 시아버지가 반주를 너무나도 좋아하셨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랑 남편은 주량이 약해서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저는 또 술이 그나마 세서 잘 맞춰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함께 마셨죠. 시어머니는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타입이셨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핑핑 눈앞이 돈다며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랑 시아버지는 남아서 더 마셨죠. 그게 이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보통 넷이서 시작을 하더라도 항상 저와 시아버지만 남아서 더 마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정말 후회스럽네요. 저도 점점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주량이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세긴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보단 못하거든요. 시아버지와 제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가까워졌고, 다정하게 절 대해주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헤헤거리며 제게 주시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그런 흑심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 늘 잘해주신다고만 생각했지 저를 여자로 볼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술에 쩔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저는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말았죠.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의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숙취를 느끼며 눈을 떴더니 거실에 저와 시아버지가 함께 잠들어 있더라고요. 전날 제가 벌인 믿기 힘든 일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는데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어요. 제게 처음으로 생긴 소중한 가족인데 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시아버지께 실수였다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그걸 저도 알고 있었고 시아버지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나와서 아침을 먹는 내내 제 표정이 많이 어두웠는지 걱정을 하셨죠. 모두가 말이에요. 죄책감에 숨이 막힐 때쯤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서
괜찮다고 달래셨죠. 원래도 시아버지는 제게 무척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난 이후 더욱 다정해지셨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엔 술김에 저질렀던 실수였을지 몰라도 2번, 3번 반복했을 때는 저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랑이 너무 달콤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호히 끊어내지 못했었죠. 시아버지는 불륜을 저지를 때마다 제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고 용돈도 두둑히 주셨어요.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면서 살았던 저는 사치란 것을 처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옷도 명품 가방도 전부 처음 사봤어요. 처음이야 가격표를 보고 놀라 손을 덜덜 떨며 결제했지만 그것도 잠깐 그러고 말더라고요. 나중엔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죠. 그게 잘못된 관계란 것을 잘 알았지만 찰나의 단맛과 커다란 쾌락에 저는 지고 말았던 거였죠. 솔직히 짜릿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을 피해 시아버지와 잡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로 집을 비우면 시아버지와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2사람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저희는 심장을 졸이면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스릴이 넘쳤고 중독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저에게 제정신이었냐고 묻고 싶네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아버지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제 감정은 시어머니와 남편도 눈치를 채신 것인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었죠. 처음엔 시아버지와 제 사이가 좋으면 보기 좋다고 칭찬해주기 바빴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시아버지 사이를 질투하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 남편도 떼어놓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라도 그만두었으면 제 미래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불륜의 연장이 발각되었습니다. 2분이서 모자지간에 오붓하게 여행을 떠난다고 하기에 잘 됐구나 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도중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실제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고 집을 급습했습니다. 알고 보니 2사람이 의심을 하던 도중 설마 하면서도 의심이 걷어지지 않아 세운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는 하필이면 빼도 박도 못하게 불륜 현장을 들키게 된 거였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셨고 뒷목을 잡으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챙기랴 저와 시아버지를 보고 충격을 받으랴 정신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던데 그 말이 틀린 것 하나 없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남편도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버지랑 당신이랑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언제부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비명처럼 악을 쓰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상황들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시아버지는 저를 급히 내팽개치고는 시어머니에게 허겁지겁 다가가 무릎을 꿇고 오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 전부 다 오해야. 아니, 며느리가 여운 거야. 나 정말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진짜야? 전부 며느리가 날 먼저 유혹했다고. 난 아니야. 저렇게 어린 여자가 작정하고 나를 꼬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 미안해. 시아버지가 저를 바로 끊어내셨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제가 아니라... 제 말을 자른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욕을 하며 닥치라고 이야기하셨죠. 시어머니가 더 오해하기 전에 저보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불륜 현장을 들킨 것도 당황스러운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고 집안꼴이 참 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장 집에서 꺼지라며 절 쫓아냈죠. 그렇다고 제가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으니 밖에서 오들오들 떨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껏 제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으니 시아버지가 절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고 기대했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어떻게 빌어야 할지,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했어요. 시아버지는 돈이 많으시니까 나 하나 정도는 보살펴주지 않을까 상상하기도 했죠. 전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진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단 하나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아버지가 제게 줬던 두둑한 용돈들과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지원 전부 시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돈이었더군요. 시아버지는 젊었던 시절에 사업 실패로 재산을 전부 다 날려먹은 뒤 모든 명의가 시어머니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이후 시어머니의 꼼꼼한 재테크로 재산이 몸집을 점차 부풀렸던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용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이제껏 시아버지가 제게 주신 용돈들 전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뒤에서 며느리에게 주라고 따로 챙겨준 용돈이었던 거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알거지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나란히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집으로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갔고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죠. 처음엔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먼저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제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면 전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꽤 시간이 흐르고 공판을 하기 위해 법정에서 만난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제가 그제서야 무슨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두 사람 다 몇 주 사이에 살이 쏙 빠진 얼굴을 보니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천의 고아였던 저를 친엄마라 생각하라고, 본인도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겠다고 따뜻하게 저를 보듬어 주신 시어머니셨고, 자존감이 낮은 저를 곁에서 사랑을 듬뿍 주기도 했고,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제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가족이 모여서 북적거리면서 살자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깟 불장난에 두 눈이 멀어 모든 관계를 제 손으로 박살낸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의 상한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송을 받고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분통이 터질 것처럼 억울했었는데,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숙제는 그런 것뿐이더군요. 억울해할 사람도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이더군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처음 시작은 시아버지였을지 모르나 그 이후 끊어내지 않은 저도 명백한 가해자란 사실을 저는 그제서야 인정했고 겸허히 죗값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죗값을 치른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저랑 시아버지는 결국 이혼을 당했고 위자료까지 내야 했습니다. 제가 내야 할 위자료는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을 합쳐서 7천만 원 정도였고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을 당하고 난 뒤 제게 다시 돌아와 차라리 잘 되었다고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졸한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제서야 눈에 붙어있던 뭐가 벗겨진 것인지 저보다 28살이나 많은 이 늙은 노인에게 제가 왜 그렇게까지 목을 매달았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은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당한 이후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며 지내고 있어요. 고작 7천만 원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속죄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제가 실수를 저질렀던 그날로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습니다.
어리석었던 제 과거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제가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것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싫으시다면 말이에요. 세상엔 영원한 비밀이 없어요. 언젠간 들키게 되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저희 눈에선 피눈물이 흐를 거예요. 지금의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은 생각보다 더 지옥 같답니다.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빚을 갚고 있고 매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저를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단계를 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시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